예, 안녕하십니까. 박연성입니다. 여러분들 여섯 번째 시간으로 건축과 함께 산책하기.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이제 외국 건축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나보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나라 건축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분이 이제 김수근 씨입니다. 김수근 씨인데 우리나라의 건축에 대해서는 거의 1세대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거, 지금 요것은 경동교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찾아가 보시면 한 번씩 보실 수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가실 수가 있는 교회 건물이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아주 옛날인데 카이스트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카이스트가 대전으로 옮겼죠. 근데 서울에 원래 있었을 때 그때의 건물들을 설계되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분은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국회의사당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사당에 1959년에 원래 처음에 설계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설계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유신이 있고 뭐 이런 상태에서 무산이 됐었죠. 무산이 됐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설계하신 설계가 28살 때였습니다. 28살 때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여의도에다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파장이 아주 컸었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요거는 너무 잘 아시죠? 88 올림픽의 요거는 이제 장구 모양을 형상화했다 그랬었는데, 메인 경기장이죠. 88 올림픽.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그때 그 느낌을 아실 거고요. 대부분의 이제 요 건물들이 대표적인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여박물관. 부여박물관은, 전통적인 건물의 모습을 따갖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요 건물에서는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게 지금 일본 전통의 건물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수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공부를 일본에서 하시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뭐 홍익대하고 그다음에 서울대, 그다음에 국민대 뭐 이런데 여러 학교들에서 강의를 하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향이 이제 다른 평론가들에 의해서 이게 일본의 건축이 아니냐 하는 식의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요. 그런 식의 상황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부여 국립박물관 한번 가보시면, 요 건물을 만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했었던 거,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서울역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산 빌딩의 사옥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건물의 이제 다양성들이 조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건축가 김수근으로서의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위에 타이틀에 써 있죠. 집은 자궁이며, 그 다음에, 자궁의 집은 어머니이고, 어머니는 집은 가옥이고, 집은 환경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 김수근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축에 대한 것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의 많은 문화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요거는 지금 공간 사옥입니다. 김수근 씨는 그러니까 공간 건축의 대표이사였죠. 그래서 아주 오랜 동안 건축, 우리나라의 대표 작품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작품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요 스페이스라는 잡지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요 잡지는 이제 공간이죠. 그죠? 공간지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공모전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후학을 많이 길러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요거는 신사옥입니다. 아까 요 건물은 요 뒷부분의 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설계되는데 최근은 아니죠. 10년은 넘었습니다. 근데 요 건물이 이제 옛날의 건물과 지금의 건물이 조화롭게 되어 있는. 근데 특이한 건 이제 공간 건축이라는 회사 자체가 중요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하지만 회사이면서 또 학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 건축에서 설계를 했었던 많은 건축가들이 지금도 나와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축가 그룹들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고요. 지금 이제 약간 사담 같은 건데 여러분들
어느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유명한 장동건 그 배우가 건축가로 나온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 소장실, 그러니까 설계사무소 풍경을 이렇게 다뤘었는데 그 건물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 공간이라는 잡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만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형에 대한 거, 그다음에 미술에 관한 거, 여러 가지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 건축 잡지 처음에 나왔을 때 그 공모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공모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건축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또는 일반 그 아마추어 건축가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공모전에 내고 출품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분의 그러니까 김수근 씨의 그 작품이나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사실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도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시면 아마도 김수근 이렇게 치게 된다면 되게 많은 자료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에 접근하기 좋은 그런 식의 의미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국회의사당인데 설계 공모가 95년도에 이뤄졌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신인 건축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 공모전으로 그 작품 만들어진 게 제가 이제 자료 사진을 이렇게 찾아봤었는데 공간 회사에서 그 자료 사진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작품이고요. 지금 높은 빌딩으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의 국회의사당은 이런 식의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건축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든 세계 어디서든지 웬만한 규모의 건축은 설계 경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설계 경기는 이제 여러 회사들이 모여서 이제 출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지를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그 조건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조건을 제시한 것에 여러 건축가들이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그 뭐 중앙국립박물관 용산에 세워진 거 그런 것들도 이제 외국 건축가들도 많이 와서 공모를 했었고 우리나라 건축가들도 많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은 그 건축에 있어서 대부분은 경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20대 후반이라 그랬는데 29살이라고 전 들었습니다. 29살에 보통 보면은 우리는 지금 세대에는 거의 학원 마치기도 힘든 그 시기거든요.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하면 29 가까이 되죠. 그죠? 근데 거의 기성 건축가들처럼 이렇게 했었다는 거. 그런 것들에 보면은 대단한 일들인 것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그 김수근 선생의 얘기를 하게 됐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됐었던 것 중에 6번째,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가를 특별히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그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